자, 이제 소단원의 마지막 챕터 클림트와 관련해서 이제 마무리 부분인데,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길을 간다는 것. 자, 클림트는 1909년 파리를 방문하는데 이때 이후로 클림트의 작품에 또 한 번의 변화가 옵니다. 자, 파리에서 툴루즈 로트레크와 야스파 화가들을 만나는데, 파리에서 열린 종합미술전에는 그 유명한 뭉크, 보나르, 마티스 등 폭넓고 새로운 형식을 추구하는 작가들의 작품이 넘쳐났대요. 마티스 알아? 마티스? 그림? 화가? 막 뭐야? 뭐지? 마티스의 그림들도 되게 흔해, 많아, 유명해서. 자, 그다음에 뭉크 알죠? 절규지. 맞네. 그리고 그때 유행 표현주의가 대세로 떠오르면서 클림트의 작품 스타일도 조금씩 시대에 뒤처진다. 그래, 금색으로 다양한 작품을 보여준 클림트는 이제 금색만으로는 섬세한 심리 표현이 이제 불가능해졌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는 그래서 새로운 표현법을 한번 모색하고 결국 시대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20세기 초 클림트가 어디에? 파리를 방문했는데 그때 당시 화풍들, 그러니까 트렌드를 주도하는 화가들을 만났죠. 만난 걸 통해서 본인이 느꼈던 것은 뭐냐면, 이걸 통해서 클림트 자신은 시대에 뒤떨어진 뭐라 그럴까? 작품 스타일이 됐다는 거죠. 스타일을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본인에게 주어진 이 부정적인 시대에 뒤떨어진 스타일을 뭐 한다는 거예요? 극복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클림트가 그린 새로운 작품의 가장 큰 변화는, 자, 첫 번째 뭐냐면 황금빛이 사라지고, 두 번째 그 황금빛을 대신해서 화려한 색채가 나타났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황금빛이 사라지고 화려한 색채를 드러냈대요. 그 변화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대표작이 바로 클림트가 스스로 인정한 평생의 역작, 힘주어 만든 작품이자 그가 생각하는 죽음의 이미지를 느낄 수 있는, 제목 뭐라고요? 삶과 죽음이래요. 삶과 죽음. 자, 뭔데? 이건데, 어두운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왼쪽에는 무시무시한 해골이 서 있죠. 이렇게 손에는 몽둥이처럼 보이는 커다란 촛대를 들고 있죠. 옷에는 십자가가 가득하죠. 이렇게 해골은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는데 바로 인간의 전생애가 단계별로 보는 이미지라는 거야.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꿈을 꾸듯 평온한 표정인데, 발그레한 볼을 보면 좋은 꿈을 꾸면서 행복해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붉은 볼. 색감이 너무 밝고 화사해서 더욱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사실 이 작품은 무슨 뜻이냐? 어머니가 사망한 이후에 그린 그림이라는 거야. 이 작품을 완성하기까지 만 5년이 걸렸대요. 그러니까 이 작품을 만드는데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라는 거야. 어쩌면 클림트는 아버지, 동생, 그리고 어머니의 죽음까지 겪은 이후로 삶과 죽음을 다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삶에는 항상 죽음이 함께 있다는 점,
언제나 죽음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 그래서 해골이 이 인생을 다 뭐하는 거야? 응시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삶과 죽음이라는 작품이 갖고 있는 클림트의 의미는 삶과 죽음은 항상 동반한다. 그리고 언제나 죽을 수 있다. 죽음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이런 의미들을 뽑아낼 수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림을 자세히 보면 오른쪽 하단에 가장 밝은 노란색 장식 안에 서명을 했대요. 어디? 오른쪽 하단에 보면 난 여기서도 안 보이는데, 자, 서명을 했답니다. 자, 가장 밝은 곳에서 서명했다는 것은 그만큼 삶에 애정이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일까요? 근데 그는 이 그림을 완성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서 56세 나이에 예상치 못한 뇌출혈로 쓰러집니다. 공교롭게도 아버지가 사망한 나이와 같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데 예술가의 인생이란 이 같은 아이러니의 연속일까요? 당시 클림트가 쓰러지면서 외친 말이 에밀리를 불러라는 거였대요. 클림트가 평생 사랑했던 에밀리는 클림트의 마지막을 끝까지 지켜주죠. 이후에 에밀리는 남겨져 있던 클림트의 어떤 그 자료 중에서 그의 인생에서 민감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전부 불태워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클림트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알 수 없는 것도 남겨진 자료가 되게 부족해서인데, 그래서 클림트는 오늘날까지도 신비롭고 미스테리한 이유가 뭔가 캥기거나 구린 게 있거나 뭔가 약점 잡힐 수 있는 것들과 관련한 클림트의 모든 자료들은 에밀리가 다 불태웠다라는 거야. 지금 전 세계가 사랑하는 거장이 된 클림트이지만 그는 초기에는 너무 가난해서 성공하고 싶었지.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속이고 인기 있는 그림을 그렸다. 어쩌면 먹고 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선택이었죠. 근데 결국엔 아버지, 그리고 동생, 나중에는 엄마, 가족을 잃은 아픔을 겪은 이후에 깨닫는 거야. 성공과 부를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2단계에서 2단계로 가면서 클림트는 작품 세계라든가 아니면 어떤 자신의 삶을 더욱더 업그레이드, 성숙하게 하는데, 자,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이 하고 싶었던 예술을 숨기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이 마음을 자신만의 캔버스에 솔직히 담아냈죠. 시대의 흐름과 유행을 따르는 것이 아닌 자신의 내면을 예술로 솔직하게 표현했다는 거야. 그의 작품이 시대를 초월해서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이유는 예술가이면서 동시에 한 인간으로서 자신을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내면을 드러낸 그만의 솔직함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라는 거야. 자, 마지막 부분일 겁니다, 이게. 자, 만약 클림트가 계속해서 유행을 따라갔다면 클림트는 과연 미술계의 거장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그저 남과 다르지 않은 화가로 남았을 수도 있었겠죠. 너무도 쉽게 유행에 휩쓸리고 개성이 사라지고 있는 요즘 클림트의 삶은 우리들에게 또 다른 성공의 길을 말해주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솔직하신가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드러낸 여러분만의 무언가 하나쯤 갖고 계신 거 맞나요? 사회 곳곳에서 여러 가면을 쓰고 살다가 문득 지칠 때면 클림트의 그림을 한번 감상해 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라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클림트 하면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인해서 일단은 어린 시절 가난했지, 그치? 그래서 가난을 뭐 하려고? 극복하기 위해서 뭐를 추구하게 되는 거야? 상업 예술을 추구하죠. 예술 추구하고 그때 만들었던 게 뭐야? 아티스트 컴퍼니를 만들게 되지, 그치? 그래서 뭐를 해? 거리거리에 건물
벽화를 그리게 되죠. 근데 쭉 보면은 자, 근데 나중에는 어떤 것을, 그러니까 자 기억해 보자. 어떤 거, 그 다음에 나중에는 뭘 그리지? 어떤 작품을 그리죠? 의학을 그리지 않니? 의학? 기억나? 어디 있지? 이거 의학. 그래서 이 의학을 그림으로 인해서 의학이라는 그림으로 인해서 자 결국 뭐 하는 거야? 의학을 통해서 자유를 찾죠. 그래서 본인만의 스타일을 추구하죠. 그치? 자, 그래서 추구하기 위해서 뭘 만들어? 분리파를 형성하게 됐죠. 그래서 지난번에 배웠던 누구? 무아도 여기 들어간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분리파의 스타일을 추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종합예술 활동을 하게 된다. 음악가들, 시인들 다 쭉 해요. 그래서 포스터도 만들고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다가 뭘 만들어내는 거야? 스트레스를 벗어던지고 이제 근데 이게 인기 비난을 받게 되죠. 이 이후에 나중에 많은 비난을 얻게 되니까 비난 때문에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야? 여행을 떠나는데 어디에서? 라벤나, 이탈리아의 라벤나라는 도시에서 어떤 영감을 얻어? 황금빛. 그 다음에 모자이크 이런 걸 그리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리게 된단 말이죠. 황금빛 키스. 그러다가 이제 사랑에 빠지기도 하죠. 나중에 에밀리와 사랑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에밀리 플렉이랑 사랑을 하죠. 그 다음에 예술적 동반자로서 쭉 가다가 풍경화도 있다. 그래서 여기 따로 빼놓으면 풍경화가 전 작품의 4분의 1이다. 근데 황금빛 이 모자이크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키스 때문에 이게 너무 유명해서 풍경화에 대해서 대부분 잘 모르는데 풍경화도 꽤 많다. 풍경화는 대부분 사각형이다 그랬다. 그치? 안정감, 완성도 높음 이런 거죠. 자, 쭉 가다가 이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자, 파리를 가게 되죠. 나중에 이후에 파리로 가서 자기가 시대에 뒤처졌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지? 이것을 또 다시 극복하기 위해서 뭐 하게 되는 거야? 황금빛을 없애고 이런 삶과 죽음이라는 어떤 그림을 그려내서 아름다운 색채를 뽐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거 보면은 어머니의 죽음을 겪은 이후에 그 다음에 계속 그 이후에 솔직한 그림을 솔직하고 내면 그대로의 그림을 그리다가 56세에 어떻게? 죽게 되죠. 그렇지? 뇌출혈로 인해서. 그리고 클림트와 관련한 자료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것은 클림트 사후 누가? 에밀리 플레게가 클림트와 관련한 모든 자료들을 싹 불태웠단 말이지. 그래서 여전히 신비주의 작가라고 알려져 있다. 아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걸 거예요. 솔직하게 그의 내면을 그려낸 클림트, 그리고 시대를 고집하지 않고 자기만의 독창적인 그림 세계를 추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스스로 변신했던 것들, 황금빛을 만들게 되고 나중에 황금빛을 버리고 화려한 색채로 가게 되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푸는 차원에서 아트하우스의 풍경화를 그리게 되고, 그래서 여러모로 어떤 그림을 그릴 때 또 어떤 그림을 그릴 때 스탠스가 좀 많이 달랐다. 이런 것들도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렇지? 괜찮지? 그래서 조금 한 5분 일찍 끝났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 세 사람 중에서 우리 시험 범위 세 사람 중에서 이 콜비츠 이게 진짜 감동적이거든요.
콜비츠 꼭 한 번씩 읽어와 보세요. 그렇지? 콜비츠 그림도 좋고 짠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캐텍 콜비츠를 한번 해볼게요. 알겠지? 자, 너무들 준다. 태인이 금방 피부 좋아졌어. 자, 이거 캐텍 콜비츠가 만약에 빨리 끝난다 그러면 빵꾸 뚫은 걸로 한번 블랭크해서 쭉 해볼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자, 좋습니다.